그리고 이제 아침에 의원님이 이제 그 SNS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네. 왜냐면 사실은 이제 뭐 우리 지지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김 의원님도 원내대표 후보군에 포함이 돼 있었고 이제 삼선이시기 때문에 네. 이제 주요 후보 중에 한 분 이렇게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 오늘 불출마하시겠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는데 네. 뭐 그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보궐로 초선 의원이 돼서 보궐 때는 이제 이해찬 당대표 비서실장도 하고 재선 때는 원내 수석도 하고 정책위 의장 또 최근에는 또 인재위원회 간사까지 맡으면서 여러 당직을 맡는 과정에서 우리 당원님들이나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평을 해주신 덕분에 원내대표 후보군에 이제 물망까지 올라온 것 그러니까요. 자체가 예.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인데요. 이제 특히 이 22대 총선 때 국민들이 보여준 이 기대 이런 과정에서 조금 더 당이 집중해서 돌파를 해야 된 중요한 시기라 모두가 당대표 원내대표를 해야 되는 것보다는 또 네.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제가 고민 끝에 불출마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뭐 기회는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원내대표는 거의 1년마다 바뀌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예. 제가 아무래도 이제 지난 총선 직전에 인재위원회 간사에다가 네. 또 비례대표 후보 그렇죠. 추천하는 실무일을 네. 맡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총선에 직접 개입해서 저랑 인연이 있는 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예. 그 직후에 원내대표를 나서게 되면 약간 이제 불공정한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이번에 나서는 건 적절치 않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이제 김 의원님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셨으니까 지금 네.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이미 이제 박찬대 의원은 최고는 하시겠다고 얘기를 주말에 했고. 선언을 했고 그렇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최고. 예. 의사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박주민 이제 수석도 의견이 예. 있는 것 같고요. 김민석 선배 의원도 여전히 지난번에 목하 한번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 정도가 그 정도 현재 후보군으로. 후보군인데 예. 그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다 출마 선언을 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현역 21대 의원들이 선출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당선인들이 선출을 하는 건지 당선자라고 얘기하던데. 네, 어떻게 시기적으로 선출하나요? 보면 지금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2대에서 활동할 원내대표를 예.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예. 아직 국회의원의 임기는 개시되지 않았지만 당선자들이 투표권을 갖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예. 더불어 민주당이 있고 예. 더불어민주연합이 있지 있죠.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연합하고 당하고 이제 그 원내대표 선거 이전에 합당을 하면 예. 그러면 이제 연합에 있는 의원들도 투표권을 갖게 되고요. 예. 4년 전에는 더불어시민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그 원내대표 선거 이전에 통합이 안 됐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비례대표 후보들은 투표권이 없었고 이번에는 아마 5월 3일이 선거인데 그 전에 통합을 할 예정으로 예. 있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연합에 속해 있던 비례 후보님들도 투표권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선출을 하게 된다. 네. 후보군은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이제 나오고 있지만 윤곽이 잡히고 있는데 어떤 분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당직 개편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 주말에. 네. 그 이번 당직 개편의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예. 과거 같으면 지금 이제 22대 총선이 있고 21대는 거의 끝물이잖아요. 예. 지금은 사실상 국회가 개점 휴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 상태인데 예.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최상병 특검을 비롯한 21대 때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입법을 마무리하자고 마치 원구성이 된 것 같은 활동을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임기가
22년 이제 8월까지인데 그렇습니다. 예. 사실상 임기 말이긴 합니다만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예. 또 본인 임기까지 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담긴 당직 개편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이 면면을 보면 이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분은 이한주 원장이거든요. 이한주 예, 원장이요. 예.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대표께서 예전에 성남이나 이제 경기도에서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실제로 지금은 현재 당직이나 이런 데서 다 지금 떠나 있는데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하시다가 이제 밖에 계시다가 이번에 원장이 되셨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한주 원장님이 이제 주로 했던 일이 지난 대선 때 소위 우리 사회의 지식인 그룹들하고 같이 대선 공약 예. 내지는 여러 가지 정책적 설계를 핵심적으로 하셨던 분 중에 한 예. 분이잖아요. 예. 또 민주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 이 당면한 현안은 주로 이제 정책위를 중심으로 합니다만 일종의 중장기적인 비전 설계라든지 예. 이런 역할을 주로 민주연구원이 하고 해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한주 원장님이 민주연구원의 가장 적임자라고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판단했습니다. 또 실제로 네.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주로 지식인 사회에 계신 분들과 네트워크를 쭉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엔 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러니까 김성환 의원은 왜 안 들어가셨어요? 당직 개편 과정에서. 그게 이제 꼭 네. 무슨 당직 개편이 무슨 뭐랄까 역할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이미 정책위 의장도 하셨죠. 기왕에 했고 비서실장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맡을 수 있는 뭐 적정한 당직이 마땅치 원내대표 않았던 말고는 없는 거.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예. 당직 개편을 하시려고 예, 하는 예, 분들의 예. 뜻에 맞춰서 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 했던 분들은 좀 네. 빠지시고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꼭 그게 고정돼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정책위 의장이나 사무총장은 네. 보통 3선 이상이 해왔고 예. 그 외의 당직들은 보통 이제 재선과 네, 초선 많이 의원님들이 하죠. 맡아왔던 게 기존에 소위 이제 관례였는데 예. 아마 그 취지들이 이번 당직 인선 과정에도 반영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김윤덕 사무총장 그리고 천준호 비서실장 이렇게 네. 지금 정리가 돼 있는데 네, 진성준 의원이 이제 진성준, 정책위 예, 의장을 의장을 하시고 맡게 네.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있던 분은 박주민 의원을 포함해서 이제 다 박주민 의원은 현재도 원내 원내 수석이니까요. 수석, 예. 수석을 맡고 있는 거고. 네, 현재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것도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네. 지나면 당직 개편의 모습 봤고